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에서 인간공학 기사 국가기술 자격 이론과정 진행하고 있는 강진우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 인간공학 기사 필기시험의 이제 마지막 과목이 되겠죠. 네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인간공학 기사 국가기술 자격이죠.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에서 실제 인간공학 기사가 하게 되는 업무에 실제적인 부분들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업장의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그런 대책 방안들, 법에서도 규정돼 있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유해요인 조사라든지 그런 항목들이 포함된 과목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과목이고요. 근골격계 어떤 문제가 있는 질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을 위한 근골격계 조금 오타가 나오네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관리라는 내용이 이제 주 내용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적인 작업 관리가 실제적으로 네 번째 과목의 가장 중요한 핫 키워드고, 또한 이 작업 관리가 여러분들 실기 과정까지 진행이 되고 이루어진다라고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과목은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기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보시게 되는 실기시험과도 연결되는 부분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제목에도 쓰여져 있지만 첫 번째가 이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근골격계 질환이 어떤 특성이 갖고 있는지,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작업을 취하게 될 때 이러한 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 커지는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학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중요한 작업관리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관리 파트에서는 실제적으로 작업관리에 대한 일반론적인 작업관리 방안들, 작업자에 대해서, 근로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는 내용들이, 일반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개선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들이 포함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업 관리한 방법으로 작업 방법을 조금 개선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어떤 원칙을 갖고 개선을 할 것인지 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제적으로 작업 관리를 하게 될 때 어떤 툴들을 이용할까 하는 거죠. 작업 분석 방법들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 분석 방법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파레토 차트랄지 또는 피시본 차트랄지 그런 여러 가지 PERT 차트랄지 모뎁스 방법이랄지 PTS 법이라든지 MTM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작업 분석을 하게 되는 방법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개괄적으로 조금 이제 서술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작업, 예를 들어서 파레토 차트다 그러면 파레토 차트가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지, 특성이 어떤 건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라는 부분까지 연결되게 되면 실기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 분석이랄지, 그 다음에 동작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작업 분석을 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측정을 해야 되겠죠. 뭔가 분석하기 위해선 측정해야 되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 측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들, 표준 시간이랄지, 정미 시간이랄지, 여유 시간이랄지, 레이팅 개수랄지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또 학습하는 파트가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작업 측정 방법 중에 하나인 워크 샘플링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고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결국 유해요인, 이 유해요인을 뭐다. 그래서 대략 6가지에서 7가지 정도의 유해요인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유해요인에 과연 노출되는 정도가, 위험성 정도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
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해 요인 실제적으로 평가를 해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해 요인 평가 방법에는 뭐 무수히 많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웹을 서치를 해보더라도 뭐 30개 이상의 무수히 많은 유해 요인 평가 툴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교재에서는 기본적으로 중량물 취급과 관련된 나이오시 리프팅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중량물을 들고 내리고 하는 것들을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NLE 평가 방법, 그 다음에 오아스라는 평가 방법, 그 다음에 룰라라는 평가 방법, 그 다음에 레바라는 평가 방법, 요 정도까지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학습을 할 때 꼭 기억은 해 두셔야 돼요. 유해요인 평가 방법에 이런 것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유해요인 평가 툴들이 있게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번째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작업 관리에서 이야기됐던 일반론적인 개선과 관련된 방안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업을 설계하고 개선하게 될 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무작업들, 서서 하는 작업들을 할 때 작업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책상의 높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작업점의 높이는 어느 정도를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 또는 사무작업, 앉아서 주로 많은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게 됐을 때 앉아있는 정도의 작업 환경을 어느 정도로 만들어줘야 될 것이냐, 책상 높이랄지 의자 높이랄지 무릎 여유 공간, 대퇴 여유 공간, 이런 부분들이 학습하게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7번째가 이제 예방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3가지 항목, 3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면 그 사업장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을 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말이 그럴싸한 거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포함을 하고 있구나, 굉장히 많겠다, 복잡하겠다, 외워야 될 게 많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는 뭔가 문서화 시켜 놓은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방관리 프로그램에 어떤 정형화된 그런 그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딱 주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업장은 이 A라는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업장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그건 조직 정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다만 그런 여러 사건들을 그 조직에 맞게끔 만약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되거나 발생된 가능성이 있다라면 이렇게 문서화된 예방관리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라 라는 의미에서 이제 법문화 시켜놨다. 그래서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그 사업장에 맞는 문서화된 거구나 라는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4번째 과목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파트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로 오시게 되면 1장 근골격계 질환의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근육과 골격계통, 그래서 우리가 통상 영어로 표현이 된다면 머스큘로 스켈레탈 디스오더 또는 디지즈, 디스오더 또는 디지즈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근육계통과 스켈레탈이라고 하는 골격계통에 이제 어떤 문제점들을 찾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머스큘로 스켈레탈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약자를 좀 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MSD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작업과 관련돼 있다. 작업 관련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왜? 우리가 앞쪽에서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이런 직업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작업 관련성 어떤 질환이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개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직업병이라는 건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거죠. 그래서 소음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에 일정 시간 노출이 됐을 때 이제 청력과 관련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건 이 작업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건 직업병이야라고 그래서 명칭을 쓰는 거고요. 작업 관련성이라는 의미는 작업이 일정 부분은 관여를 해요. 그 질병의 발병에
관여는 하지만 이 작업만 갖고 100% 작업의 원인이 100%가 돼서 질병이 걸린 건 아니다라는 의미인 거죠. 일정 부분 관여를 한다라는 표현이 작업 관련성이고요. 이걸 영어로 표현한다면 work related, 작업과 관련된 어떤 질환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WRMSD라는 표현을 씁니다.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이다 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게 이제 말로 쭉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이라 하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거죠. 작업과 관련해서 우리 신체의 특정 근골격계 부위라든지 요런데 과도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 과도한 사용이라는 의미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가 들어가겠어요? 반복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갑자기 급격한 힘을 쓴다라든지, 뭐 접촉이 오랫동안 있었다라든지, 작업과 관련된 환경이 뭐 고온 상태라든지 저온 상태랄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작업과 관련된 어떤 진동이랄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골격계, 근육이나 연골, 건, 인대, 관절이나 혈관, 신경 등의 미세한 손상, 마이크로 트라우마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체 부위, 목이랄지 허리랄지 무릎이나 어깨, 팔, 손목, 손가락 등에 나타나는 만성적인 건강 장애를 우리가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한다는 거죠. 전혀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원어를 갖고 영어의 의미를 갖고 생각해서 이해만 하고 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용어로 뭐 CTD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뭐 Cumulative Trauma Disorder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는 Repetitive Strain Injury RSI라 그래서 뭐 한글로 굳이 표현하자면 누적 반복성 뭐 긴장 상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특성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세한 근육이나 조직의 손상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어떤 사고가 갑자기 빵 나가지고 그렇게 시작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작업과 관련돼서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사용을 해서 미세한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츰차츰 발생되지만 때로는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죠. 뭐 사고로 인해서 뭐 작업장 일하다 갑자기 중량물을 무거운 걸 딱 들다가 하면서 뭐 골절이 될 수도 있고, 인대가 끊어질 수도 있고, 근육이 찢어질 수도 있고, 이런 갑자기 그 전까지는 괜찮다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게 점점 증상 정도가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완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내가 2시간 일하면 괜찮았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조립 작업을 합니다. 뭐 막 부품 조립 작업을 해요. 서서. 예전에는 내가 2시간 일하고 잠깐 조금 쉬면 괜찮았어요. 그리고 다시 또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초기에 문제가 됐는데 관리를 잘 안 하면 이제는 예전에는 2시간 일하는데 괜찮았는데 이제는 뭐 1시간 반, 1시간만 일해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더 심해지면 예전에 이제는 막 한 30분만 일해도 불편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큰 질환이다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신체의 기능적인 장애를 유발한다는 거죠. 기능적인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어깨라면 어깨를 이렇게 올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장애 때문에 거기까지 못 올리는 거예요. 못 드는 거죠. 내가 15kg, 10kg짜리는 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걸 못 드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단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작업 관련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똑같은 작업들을 종사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 발병할 가능성이 많다. 완전 예방이 불가능하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방이 중요하긴 하나 어쨌든 일을 계속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일이. 사람이 뭐 완전 자동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육체적으로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라면 그럴 때 완전하게 예방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 하지만 발생하는 정도를 최소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발생 추이 정도는 이거는 뭐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새로운 데이터들이 막 들어오게 되니까 뭐 그런 의미 정도를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교재 자체의 그래프에는 뭐 한국과 미국의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경향이라 그래서 이렇게 조금 구별을 해 놓은 거고요. 차이 정도를 이제 구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N수 자체는 당연히 미국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크겠고 이런 의미보다는 비율 자체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재 환자, 사망자를 제외하고 작업장애 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3장에서 학습을 했죠. 세 번째 과목에서. 그다음에 산재 환자,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 그래서 정상적으로 요양 4일 이상의 이제 그 요양 4일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죠? 예, 산업재해로 인한 이제 그 산업재해자로 통계 수치에 포함이 되는 거죠. 요양 4일 이상 되게 되면. 물론 이게 이제 개정이 돼서 요양 3일 이상으로 바뀌지만 그게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의미 자체만. 그런 사람들이 산업재해 통계 수치로 들어오는구나. 그 통계 중에서 대략 한 사망자를 제외하고 70% 내외가 근골격계 질환자라는 거죠. 전체 산업재해자 중에 사망자를 제외한 전체 산업재해자 중에 이제 재해를 입은 사람 중에 사망자를 뺀 재해를 입은 사람 중에 70% 정도는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거죠. 70% 정도가. 그래서 이건 70이라는 의미 요 내외 이것보다 조금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이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70% 사람 중에서 또한 65% 뭐 70%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전체 재해자의 70%가 근골격계 질환자인데 이 근골격계 질환자 중에서도 또 한 65에서 70% 정도는 근골격계 질환 중에서도 어떤 것? 요통. 요통 환자라는 거죠. 요통. 허리 쪽과 관련된 좀 더 큰 의미라면 척추와 관련된 질환을 갖고 있는 거구나. 그런 진단명을 갖는 재해자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요런 65% 전체 재해자의 70%가 근골격계 질환자. 이게 근골격계 질환자. 이 근골격계 질환자의 또한 65에서 70%가 요통으로 인한 건 그렇다면 이 요통으로 인한 사람들의 또한 65에서 대략 한 70% 정도가 뭐다? 중량물. 중량물을 뭔가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뭘 어떻게 하다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메인이 뭐겠어요? 산재 환자를 줄이고자 해요. 산업재해자 수를 줄이고자 해요. 그러면 큰 비율, 많은 비율이 있는 것들을 먼저 조절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런 의미라면 전체 재해자의 70%가 근골격계 질환자예요. 이 근골격계 질환자의 또한 65에서 70%는 요통이에요. 요통으로 왜 이게 요통으로 됐지? 대략 한 65에서 70%가 중량물 때문에 그래요. 그럼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되겠어요? 중량물을 관리하면 되겠구나. 중량물 취급 방법이라고 할지, 중량물 정도랄지, 노출 정도를 관리하면 되겠구나라는 흐름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런 정도의 의미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교재의 텍스트 부분들을 좀 쭉 읽어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나오게 됩니다. 출제빈도 어떻게 돼요? 별표 4개라는 거죠.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한 대략적으로 관련 있는 분들은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원인 6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단은 모른다 그러면 외워둘 필요성도 있는 거고요. 근골격계에 뭔가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작업과 관련된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작업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작업하는 건 괜찮았어. 그러다가 내가 갑자기 어저께 저희 직원의 뭐가 상이 있었습니다. 상집에 가서 밤을 샜어요. 그러고 이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는데 와요. 근데 내가 허리가 아파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상집에서 밤새면서 내가 고스톱을 쳤구나. 앉아서. 그러면 내가 지금 다음 날 허리가 일하면서 예전엔 안 아팠는데 아프잖아요. 그게 100% 다 작업 때문에 그래요? 아닐 수 있는 거죠. 내가 어저께 오래 앉아서 고스톱 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내가 지금 근골격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작업과 관련된 요인들이 어떤 게 있냐는 거죠. 그걸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자.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반복성. 상식적으로 반복성 정도가 높다라면 근골격계의 작업과 관련된 위험 요인으로 얘기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어워드 포스처라고 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 부자연스러운 자세.
이 이야기는 뭐겠어요? 예. 굉장히 이상적인 자세, 우리가 인간공학적인 자세가 있죠. 똑바로 선 상태에서 손바닥 마주보게 되고 팔을 상완 늘어뜨리고 그런 자세가 아닌 이상한 자세, 관절 부위가 자세가 이상하게 꼬여 있는 것, 허리가 과도하게 숙여 있다는가, 과도하게 비틀어져 있다는가, 이런 자세들이 근골격과 관련돼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작업과 관련된 요인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도한 힘, 급작스럽게 힘을 써야 되는 것, 중량물을 취급해야 될지, 뭔가 볼트를 취하는데 우리가 수동 토크 렌치로 볼트를 취하는데 그 토크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꽉 힘을 내야 되는 그런 요인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뽑자라면 우리가 접촉 스트레스, 뭔가 이렇게 눌리고 있다거나, 여러분들 마우스 같은 거 컴퓨터 작업들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통상 계속 작업을 하게 되면 기대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대게 된다 그러면 거기 눌리는 부위가 있겠죠. 그런 거와 관련된 요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진동. 이 진동은 국소 진동이 있을 것이고 전신 진동이 있을 것이죠. 제가 예를 많이 들었던 작업장 내에 있는 지게차들, 굉장히 바닥이 굉장히 고른 사업장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거 할 때 그 진동이 몸에 전체적으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팩터라든가 그런 것들 쓰게 되면 국소적으로 진동이 노출되죠. 그런 항목들이 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우리가 작업장의 온도랄지 또는 조명 정도랄지 이런 작업장 환경과 관련된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6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시고, 이게 나중에 결국 그럼 반복성 정도가 어느 정도야,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구체적으로 허리 부위에 어느 정도야 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유해요인 평가에서 보는 거죠. 과도한 힘 정도를 어느 정도나 쓰고 있어,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자. 그래서 반복성에 대한 쭉 정의들을 나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